다시 이야기를 푸는 글이 있는 토크로 제가 지금 라이브가 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때의 기록을 조금 읽어보고 같이 또 인도 얘기를 잠깐 할게요. 뭐 다른 나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잠시 읽겠습니다. 바라나시의 주검과 죽음 사이. 이렇게 혼자 다니면 너희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니? 왜 가족과 함께 여행하지 않니? 인도를 여행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여행이라고 한다. 그들은 여자 혼자 배낭을 메고 밖을 돌아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도인들 눈에는 나 같은 여행자가 무척 낯설다. 결혼하지 않은 어린 딸자식이 혼자서 놀러 다니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여행이란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한 달여간의 성지순례가 끝나자마자 델리 공항이 아닌 바라나시행 투어리스트 버스를 예약했다. 순례가 끝나면 바로 귀국할 생각이었지만 인도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겐지즈강에 다시 가보고 싶어졌다. 며칠 전에도 지나갔던 비포장 도로를 먼지 날리며 다시 달리고 있지만 버스를 탄 여행자의 마음이 다르다. 열악한 도로 환경과 눈앞에 펼쳐지는 인도판 삶의 현장은 같은데 여행자의 마음이 열려 현실의 눈이 아닌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다. 이제 인도는 길에서도 공부가 된다. 그 거친 길에서 눈을 부드럽게 뜨기는 힘들지만 마음만은 부드럽게 가질 필요가 있다. 정말 편한 여행을 원한다면 인도에 가서는 안 된다. 처음 도착한 바라나시의 미로 같은 골목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인도라도 가히 충격적이었다. 어지간한 비위의 소유자가 아니면 1시간도 못 견디고 뛰쳐나가고 싶은 도시일 수 있다. 인도를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바라나시를 처음부터 마음껏 좋아하긴 힘들었다. 실제로 이곳 사람들에게 외부인은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한다. 이곳에 금방 흠뻑 빠져서 사는 여행자와 환상을 가지고 막 도착한 여행자, 그리고 놀라서 도망가는 여행자다. 바라나시가 왜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는 전적으로 여행자의 몫이다. 그럼에도 이 골목에 머물러 보지 않은 여행자는 인도를 여행한 것이 아니다. 강가에서 일출을 보고 늦게 일어나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나르는 청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글쎄 어제는 금발의 여인이 뉴욕 맨하탄 거리나 그럴 복장으로 이 골목에 나타났지 뭐야? 그렇게 높은 하이힐에 흰색 옷까지 입고 바라나시 오면 어쩌겠다는 거야? 게다가 이 개똥 소똥도 많은 골목에 그 무거운 캐리어를 2개나 끌고 들어오더라니까? 그래서 그녀는 어디로 갔는데? 오늘도 봤어? 일출 보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여태 안 보이는 거 보니 곧 떠나려고 짐 싸고 있을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중간에 안 끊고 다 읽고 나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들은 바라나시 골목을 걸어다니는 여행자의 행색만 보고도 언제 이곳을 떠날 사람인지 안다고 한다. 여행자와 굳이 이야기해보지 않아도 천년의 고도 바라나시에 사는 사람들 눈에는 여행의 유효기간이 보인다는 것이다. 나 역시 처음에는 겐지저강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도착한 초보 여행자라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이 도시를 떠났다. 그 뒤로 짧게 자주 머무르는 꾀를 부리다가 5번쯤 가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웃으면서 바라나시 골목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나도 바라나시에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여행자 유형이 하나 있다. 어떤 복장도 헤어스타일도 이해가 되지만 그 골목을 맨발로 걸어 다니는 외국인 여행자는 지금 생각해도 충격다. 숙소에서 5분만 걸어가면 겐지저강이었다. 매일 아침 일출 사진을 찍기 위해 강가로 나갔다. 화장터 사진을 리얼하게 찍고 싶으면 보트를 타고 가야만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하루는 가이드 투어에 합류했다. 여기 사람들은 죽어서 이 강가에서 화장을 하는 게 큰 소원이라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가이드는 이미 많이 받았던 질문이라서인지 보트에 타자마자 설명해 주었다. 힌두교도들은 육신을 태운 죄를 이곳 겐지저강에 뿌려야 윤회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교와 힌두교 수행의 공통점이자 최종 목적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즉 윤회를 이승해서 완전히 끝내는 것이다. 보트는 강에서 일출을 본 후 화장터를 향해 천천히 이동한다. 저 멀리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있는 게 보인다. 아직 연기가 나지 않는 걸로 봐서 시체가 이제야 도착한 모양이다. 배가 화장터 가까이로 다가가자 장작더미를 둘러싸고 주홍색과 흰색 가사를 입은 사람들이 화장 전 힌두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곧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지금 이 화장터 얘기는 이 오고 다 읽고 제가 또 해드릴게요. 가이드는 피어오르는 불길을 보며 설명을 이어간다. 저기 시체를 태우는 집안은 상당히 부자예요. 저 정도 불길이 올라오려면 나무를 많이 쌓아야 해요. 선민들은 나무 살 돈이 없어서 저런 불길은 보기 힘들어요. 대부분의 시체는 온전히 다 타지지도 않은 채 강 속에 던져지죠.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똑같은 절차로 화장을 한다는 점에서는 평등한 셈이에요. 다만 장작의 양이 빈부의 차이를 보여주죠. 죽기 전에 내 몸 태울 장작값이라도 벌어놓는 게 꿈이라면 이곳 사람들의 꿈이죠. 서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라나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할 수 있어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곳까지 올 엄두조차 못 내니까요. 모두 돌아가신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1000년 이상 같은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시체를 태우고 또 태우며 윤회의 끝을 잡는 사람들. 종교의 힘은 참으로 놀랍다. 생활이 종교 자체이고 힌두교가 삶의 철학인 이들이 바라보는 겐지스강은 언제나 신성한 성수 그대로다. 비록 타담한 죽음이 던져진 강물을 생명수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지라도 화장터를 뒤로하고 보트가 돌아와 닷을 내릴 때까지도 불길은 내내 타오르고 있었다. 저 불길조차 부의 상징이라면 내 인생의 불은 어떻게 태워야 하나? 나의 죽음을 연소시킬 인생의 마지막 불꽃은 무엇인가? 처음 보는 화장터 연기도 아닌데 그날따라 가이드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바라나시 화장터는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면 화장터라는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 하루에도 수많은 죽음이 들어가서 태워지는 곳으로 힌두 교도들에게는 신성한 공간이지만 외부인의 눈에는 쓰레기 소각장보다 못해 보일 수 있다. 내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육체들을 묵도하고 있자니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애초에 죽음을 생각한 여행이었으나 죽음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정작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겐지스강으로 던져지는 타다 남은 시체처럼 내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 않았다. 보트가 망자의 흔적을 찾아 물결 따라 더 가까이 흘러갈수록 삶을 향한 질긴 애착이 내 육신을 휘감으며 강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나는 정말 죽고 싶지 않았다. 죽고 싶어서 다시 왔는데 이곳에서 죽음으로 남겨질 자신이 없네요. 차라리 한국에서 화장한 후 이곳에 뿌려질지언정 일단은 돌아가야겠어요. 죽은 자를 위한 도시가 나를 살렸다. 겐지스강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 매일 강가를 채우는 매캐한 연기를 보면서 나는 살아나고 있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바라나시에 오면 많은 생각이 정리된다. 죽음이 되기 전까지는 죽음이 아니다. 매일 수백 명의 죽음이 바라나시 골목으로 들어오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산자들의 표정은 똑같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저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다고 죽어도 좋을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 나는 인도의 대지와 그들의 영혼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와 함께 이날의 에피소드를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바라나시를 여러 번 갔고 적응하기 힘든 도시인 건 맞아요. 골목마다 개똥, 소똥, 닭똥, 사람똥까지 다 있죠. 이제 그 길을 이제 그 독일 여행자가 맨발로 걷는 모습을 본 충격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유튜브 영상에 올라올 거고,